네,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5월의 둘째 주 5월 12일 일요 경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이제 듬성듬성 게이트를 좀 빈 자리가, 게이트에 빈 자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주는 2경주, 6경주, 7경주고요. 마지막 경주가 하나 좀 세무표를 해놨는데 제가 뭐 이런 건 잘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좀 아까워요. 좀 봐야 되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2경주, 6경주, 7경주 이렇게 3개 경주를 좀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입니다. 국내산 5군 3세 이상마 마련 경주, 분할된 경주죠. 그러니까 3세마 경주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경주가 좀 뭐랄까요, 3세 이상마가 이제 분할이 돼, 3세마하고 이제 합쳐져서 분할이 됐는데, 자, 2번 제이컵 너브입니다. 직전 경주 너무 아까웠죠. 행운 축제, 인기 6위권에 있는 행운 축제를 축으로 해서 제이컵 너브 때렸다가 실패했던 경주입니다. 제이컵 너브가 인기 1위였었어요. 자, 오늘은 상대가 너무 약하죠. 지금 라스트 포티 승군전, 중우 축제 승군전, 원더풀라인 승군전, 그 다음에 마이티 홍콩 형군에서 맨날 그런 말, 레전드 킹덤도 그런 말, 남산 축제 지난번에 바람만 잔뜩 불어가지고 못 온 말, 인기 1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이 센탱크 청계장상이랑 남산 축제가 뛰었는데 이때는 조교를 살살 했습니다. 근데 조금 욕심내서 조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차고 작은 마필들, 이 조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조금 세게 하면 실전에 들어가서 데미지가 있어요. 데미지를 입는데, 자, 이번에 다시 조교 살살 했어요. 살살 했는데, 뭐 2번 정도 이제 수분했는데,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남산 축제가 큰 명을 가진 마필은 아니고요. 저는 오늘 좀 약하게 보는 마필이고, 자, 후차권인데요. 원더풀라인이 못 오면 이 경주는 뭐가 올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6번 몬세라트인데, 이마저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추천해 드렸다가 실패를 했던 마필이에요. 이 등치에 못 뛰는 이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발을 너무 이렇게 포크레인 찍듯이 푹푹 찍어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없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들은 10cm를 더 뛸 때 얘는 10cm를 덜 뛰는 겁니다. 푹푹 찍기 때문에. 그럼 이게 거리가 길면 길수록 남들은 1m, 2m 이렇게 앞으로 가지만 얘는 자꾸 그만큼씩 뒤처지는 거죠. 자, 라스트 포티도 승군전인데 직전에 박으론 기수가 기가 막히게 말을 탔죠. 깡바닥에서, 진짜 맨바닥에서 손 하나 깠다가 안 오고, 역시 마필이었던 그 장점을 다 이용하면서 입상했습니다. 중원축제도 지난번에 전력 질주, 더 이상 걸음을 낼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이컵 너브와 원더풀라인이 입상을 안 하면 결국에는 능력을 모르는 이제 힘이 좋은 몬세라트인데, 원더풀라인이 아니면 몬세라트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몬세라트 자체도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여러분들 배당판 빨간불 들어온다고 배팅하지 마시고요. 이런 경주는 좀 쉬는 게 좋겠습니다. 1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2경주입니다. 국내산 6곤 3세마 마련 경주. 첫 선택. 직전에 최원정 교수가 기가 막히게 말을 탔죠. 깡바닥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2번마 블루밴드 윈드인가? 그 마필하고 이제 10마신 이상의 차이가 나서 바닥에서 붙들고 있었어요. 그만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라스에서 이제 진로를 외곽으로 빼가지고 이제 취입을 하죠. 이게 요즘에 최원정 기수가 거의 대개가 말을 그렇게 타요. 지난번에 1경주인가요? 지난주 일요일날 1경주에 성공솔루션 그 선행감 마필 빼놓고, 그런 것들은 말이 선행을 가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첫 선택처럼 말을 이렇게 힘을 안 배웠다, 이 마필의 어떤 그 습성을 다 이용을 하는 거죠.
다 이용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기승술인데 정말 그때는 잘 탔습니다. 물론 빛나래가 와서 고배당이 터졌지만 아무튼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전개를 펼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이경주도 이제 이쿠야스 기수의 이제 첫 선택이 거리가 1300m고요. 앞에서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는 마필들인데, 자, 이경주를 제가 승부처로 삼은 이유는 이제 수석이 있습니다. 이거 인기 많이 끌어요. 이게 많이 끌고 오진생생도 많이 끌고. 근데 이 수석도 지난번에 뛰는 거 보면 실버 다이나믹, 대동챔프, 중원축제 상당히 약하거든요. 뭔가 라스트에서 안 나와요. 아직 힘이 덜 찼는지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말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오진생생도 말씀을 드렸죠. 최고 작은 마필이 성질이 칼칼해요. 거기다가 이 뒷다리 추진력이 조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매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 조금 잘된 마필이 하나 있어요. 직전에 이제 제가 추천해드렸던 3권 장악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1700에서 이 오진생생에게 졌는데, 여러분들 그게 그것 갖고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순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 3권 장악이 컨디션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도수 기수가 제대로 한번 훈련을 했어요. 약간 그 아직 힘이 덜 차 있어서 그런지 그 답보가 한 번씩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바꿈이 한 번씩 있긴 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직전 컨디션보다 정말 배는 좋아졌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마필이 얼만큼 그 선두권에 이제 합류해 가느냐인데, 이경주는 합류해 갈 수 있어요. 뭐 희망복주, 희망특보, 뭐 이런 마필들이, 뭐 동진태호 앞에 가는 마필이 안 빠르기 때문에 3권 장악도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안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서주면 수석, 우진생생, 3권 장악 이런 마필들이 같이 라스트에서 이제 어떤 경합이 펼쳐질 텐데, 그 중에 조교가 가장 잘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실전에서도 보여준 걸음도 그렇고, 물론 상권 장악도 그렇지만 조교 내용만 갖고 본다면 역시 상권 장악이 지금 절정의 컨디션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경주, 이 경주부터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해보는데요. 일단 3권 장악의 컨디션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라는 말씀 재차 드리면서 이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3경주입니다. 국내산 6권 3세마 마령 경주. 자, 이 경주도 역시 이제 하나 노리는 마필이 있는데, 제가 사실 어떻게 이 마필이 뭐 눈에 확 띄었거나 그렇다고 실전에서 뭐 보여준 게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지 이 마필의 어떤 그 주행 자세라든가 뭐 지시의 수능도, 부드러움, 근성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제가 계속 눈여겨보는 마필이 5번마 비바타운입니다. 비바타운인데, 자, 이 경주가 1000m지만 좀 빨라요. 라이트나우부터 시작해서 세약진 뭐 이런 마필도, 파티마 이런 마필, 계속돌풍 좀 빠르죠. 빠르기 때문에 이 비바타운이 어떤 전개가 나올 건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근데 이 비바타운이 그 순발력을 보면 그렇게 느리질 않아요. 지금 신영철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가 갈 수 있는 데가 사정권이라는 얘기입니다. 5번째, 6번째 사정권에 분명히 갈 수가 있는데, 라이트나우, 세약진, 계속돌풍, 뭐 파티만 이런 마필들이 앞에 다 무너져요. 근데 이 비바타운도 사실은 뒷심은 그렇게 좋은 마필이 아닌데, 최근에 부상에서 회복을 하면서 말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뭔가 1200이나 1300 이런 데서 조금만 보여줬다면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한번 공략해 볼 텐데, 뭔가 좀 부족해요. 거기다가 지금 세약진도 말이 아니죠. 라이트나우 제가 뭐 인기 끌었을 때 매번 빼드린 마필 2번이나 빼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파티마도 제가 매번 빼드려요. 고개 딱 들고 뛰어요. 이 마필은 점두 운동이 전혀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점두 운동이 안 되면 어떻게 뛰겠어요? 그냥 그대로 이런 속도로 가는 거예요. 실버 다이나믹은 제가 지금 2번 추천해 드렸다가 실패한 마필인데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실버 다이나믹은 말이 그만큼 계속 좋아져요. 체구가 좀
바꾼 게 좀 흠인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주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은 조금 빠르더라도 라스트에서 다 무너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바타운인데 요게 비바타운이 현장에서 좀 컨디션만 맞으면 현장 승부처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이 조금만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교 강도가 있고 거기다 체구가 작은 마필이라 파워감이 조금 떨어지는데 조교 한계에 있기 때문에 체중만 분다면 정말 더없이 좋은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빠지면 안 돼요. 일단 비바타운이 체중이 불면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4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 3세 이상만 마련 경주. 자, 3번마 굿모닝 볼트가 인기 1위권이죠. 플라이 용왕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제가 팁을 드리면 데뷔전 때 1분 4초 3을 뛰었어요. 그 다음에 지난 경주 1분 4초 4를 뛰었어요. 마지막 활용 타임이 39초 3, 39초 3 똑같아요. 초반 활용 타임도 14초, 데뷔전엔 13초. 중간에 이제 과정도 그렇고요. 마지막 뭐 3회 활용 타임이라든가 뭐 다 모든 것이 이렇게 똑같은 말은요. 그게 능력입니다. 물론 이제 들쑥날쑥 할 수도 있는 말도 있지만 얘처럼 이렇게 플라이 왕처럼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대비를 해 보십시오. 4월 7일 날 굿모닝 볼트가 1분 2초 뛰었어요. 얘랑 2초 차이 나네요. 클래식 차트는 12월 16일 날 불량줄에서 왔기 때문에 이걸 다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으뜸누리가 지금 공백기를 갖고 있고요. 직전에 이제 지상의 여왕 춘추 이길 때 보면 이것도 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해피하우스를 보면 3월 3일 날 시킹제이드 감동비행 이런 거랑 뛸 때요. 이게 선행 뒤에서 스타트를 좀 빨리 했죠. 선행 뒤에서 아주 차분하게 타요. 체구가 좀 작은 마필인데 부드러워요. 이런 마필들은 이런 기록을 인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제 굿모닝 볼트인데 물론 기록은 좋습니다만은 들쑥날쑥하죠. 들쑥날쑥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조경호 기수가 어떻게 탔나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3월 10일 날은 안쪽에 갇혔어요. 그래서 모래 다 맞으니까 말이 중간에 힘 다 썼죠. 직전 경주는 선행 외곽으로 돌아요. 한 선행을 두고도 두 마리 바깥에 한 네 번째로 돌아요. 이렇게 바깥으로. 왜? 모래 안 맞추려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다 차 한 대를 했죠. 안쪽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이 굿모닝 볼트가 조교 때도 보면 막 지그재그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조경호 기수가 잡아 놓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간간히 비쳤어요. 비쳤는데 오늘은 어떻게 탈 것이냐. 선행이죠. 오늘은 선행입니다. 뭐 여기 빠른 마필이 누가 있어요? 만점 비율이요? 그다음에 클래식 차터. 이 정도는 넘어설 수 있어요. 거기다 조경호 기수가 두들기고 나가면 선행인데 힘이 좋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면 역시 이제 굿모닝 볼트는 1순할 수 있다. 그럼 짝이 누구냐? 뭐 말씀드린 해피하우스죠. 뭐 좀 체구가 작더라도 클래식 차터나 으뜸누리, 공백기 가진 마필들, 지구력 없는 마필, 그다음에 플라이 여왕, 직전 두 번의 경주를 보면 능력은 아니고 결국 해피하우스예요. 1200도 뛰어봤고 1300 지난번 경주 이쿠야스 기수가 바닥에서 날라왔고 조금 무리해서 간다 치더라도 이제 해피하우스의 능력은 여기다가 견줄 게 없다. 그래서 이제 3번 굿모닝 볼트의 선행, 8번 해피하우스의 칩 이렇게 좀 나눠서 공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4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5경주입니다. 혼합 4곤 3세 이상만 8마리 출전해 있는데 이 경주도 이제 일요일보다 좀 재밌는 경주가 있어요. 왜냐면 이 두수는 좀 이렇게 단촐한 편상인데도 불구하고 재밌습니다. 궁금하네요. 이 지존의 신세계 과연 인기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워낙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거의 인기 1, 2위권 나올 겁니다. 공백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예상지나 예상가들이 좀 2위권이나 3위권으로 밀어놓는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능력이 되는 마필이에요.
주행심사도 그렇고 데뷔전도 그렇고 상당히 빨랐어요. 이때 칩인버디가 상당히 경주를 빨리 끌고 갔는데도 라스트에서 걸음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봤을 때 뭐 1200 정도는 자완 관절염인데 왼쪽 무릎이죠. 뭐 경주마로서는 조금 치명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쉬었겠죠. 이런 것들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아무르면 많이 뛸 수 있는 마필이에요. 상당히 부드럽고요, 힘도 좋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후차권인데, 올라영웅이 훈련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근데 못 믿겠고요. 장상쿠비는 뭐 직전 경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인기 3위권 때 이런 마필들은요, 배팅을 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에요. 만약에 이 마필이 겁이 나면 배팅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전 경주에도 선행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갔다 라스트에서 치차로나 이런 마필, 비노스프리, 드래곤 이런 마필 졌어요. 물론 좀 세다라고 치고요. 지난번에 또 상대가 약했는데 선행을 갔어요. 선행을 갔는데 라스트에 섰어요. 왜 섰어요? 고개를 딱 들고 뛰기 때문에 이 점도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만 하면 정말 부드럽죠. 그러면은 이 정도 등치 정도 되면 460kg 정도 되면은 자기 능력은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마필인데 그 단점이 있고요. 통크나이는 안으로 기대려는 악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선행을 갈 겁니다. 오늘 얘가 선행을 갈 거예요. 장상큐브는 이번에 선행도 못 가요. 그러니까 더 불리해졌죠. 통크나이가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직전에 워낙 빠른 마필들을 만났기 때문에 선행을 못 나섰지만 그래서 라스트 안으로 기댔죠. 어떤 그런 악벽이 있기 때문에 이상혁 기수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행을 포기할 일이 없죠. 선행을 안 나설 리가 없습니다. 일단은 나서서 혹시 죽을 때 죽더라도 나서는 게 기본입니다. 올라영 못 민다 그랬고 벤자민 빕니다. 이거 제가 지금 계속 속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등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치가 그게 이 조교 때 보면 그렇게 하자는 없어요. 약간 뒤가 높고 앞이 약간 낮은 그런 체형이긴 하지만 그거 빼놓고는 그렇게 하자가 없어요. 부드럽기도 하고요. 힘도 있고요. 좀 땡땡이가 있는지 이번 주에는 매를 많이 맞았어요. 매를 많이 맞고 조교가 상당히 달라졌죠. 그래서 한번 벤자민 비를 좀 눈여겨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통크나이가 얼만큼 버티냐가 관건입니다. 지존의 신세계 인정하고 뒤에서 오르는 마필 벤자민 비 앞에 가는 통큰나이 나머지 마필들은 좀 그렇고요. 케이팝 캐슬이요. 지난번에 우연히 한번 잘 뛴 거예요. 그래서 지존의 신세계를 축으로 해서 선행마인 통크나이냐 추임마인 벤자민 비냐 근데 통크나이는 조금 컨디션이 조금 아니고요. 벤자민 비는 컨디션은 그냥 평범한데 조교 내용이 좋습니다. 패턴이 상당히 달라졌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세영 기수를 기승시켰다는 것도 뭔가 좀 능력을 끌어내달라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분석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6경주입니다. 국내산 4곤 3세 이상화 별정 경주. 자, 오늘 이 경주에서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아비처럼입니다. 아비처럼. 자, 이마필은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체중이 좀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시장에서 말을 보고 이제 체중 체크를 해갖고 말을 보고 나오는데 좀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493에서 7kg 빠져갖고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만 한 5kg 정도만 더 빠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엔 조교 강도가 상당히 세졌어요. 이 마필을 세게 안 하는 마필인데 병합 조교까지 했어요. 자, 그다음에 베스트롱인데 승군전에 딱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좀 말의 능력을 좀 가늠해 보는 그런 경주였었죠. 깡바닥에서 날라왔는데 물론 상대는 안 셌습니다. 대백 연출 송암자인데 근데 걸음을 그게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쁜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잘 탔어요. 지하주 기수가 깡바닥에서 이마필에 과연 그런 어떤 이런 상대가 센데도 취입이 통할까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주 기수가 깡바닥에서 붙들고 있다 라스트에서 한 발 써보니까 역시 취입이 되더라.
취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르고선입니다. 직전 경주 30초 7을 뛰었는데 안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었고요. 이 경주가 컨트리 드리머, 선주공주, 대동천하 이런 마필들이었어요. 약해요. 상당히 약합니다.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이 경주를 승부처로 삼은 이유가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랬을 때 이런 인기마가 직전 경주의 어떤 기록만 갖고 봤을 때 상당히 인기를 또 끌 수 있다. 근데 사실 다른 마필들하고 능력을 견주면 안 되는 마필이 있어요. 이 아르고선이 이제 그런 마필인데 사실 직전에 뛴 거 보면은 여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기록만 지금 30초 7을 뛰었기 때문에 거기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인기만데 거기다 안쪽으로 기대는 악벽도 있잖아요. 이 마필은 믿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올포유입니다. 올포유는 직전에 인기 1위였었는데 컨디션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컨디션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제가 센탱크의 39수를 제가 적중시켜 드릴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재밌습니다. 거의 뭐 직전처럼 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자신 있게 이마필이 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직전보다 더 뛸 겁니다. 뭐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10번 아비처럼인데 이마필은 상당히 제가 그냥 계속 좋아지기만 기다리는 마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3월 17일 날도 공략했고 직전에도 공략을 결국엔 제가 공략 권해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축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단지 얘가 이제 조금 빨리 붙어야 되겠죠. 힘이 좋기 때문에 빨리 붙어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의 마필은 이제 마천루인데 마찬가지예요. 아르고선과 이 마천루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주 차이로 마천루는 1분 29초를 뛰었어요. 그래서 아르고선보다 1초를 더 뛰었어요. 근데 그날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이 마르천루가 인기 4위, 박태령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도 인기 4위권이었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 전에 뛴 게 없어요. 제가 이제 2월 17일 날 현장에서 이제 추천해드렸던 마필인데 말이 너무 좋아서요. 근데 그날 뛰는 걸 보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필은 라스트가 없는 마필입니다. 겉만 화려하고 라스트가 없는 마필하는데 직전에 박태령 기수가 어떻게 탔어요? 나오자마자 붙들어요. 상대가 없기 때문에 없는 줄 알고 붙들어요. 근데 예당하고 4코나 돌을 때 이겼어요. 머리차 정도는 이겼습니다. 바깥에서. 예당을 앞에다 두고 경주를 펼쳤는데 이겼다가 라스트에서 격차가 얼마나 벌었어요? 3마신 벌어졌어요. 머리를 이겼다가 3마신. 그게 무슨 얘기냐? 라스트가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여러분들 기록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슈퍼플로이 6주만 했는데 훈련 잘했는데요. 이 마필은 단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이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면 또 무너집니다. 얼만큼 참았다 다시 올라오느냐 관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비처럼 웨스트롱, 올포유 이렇게 세 마필만 딱 갖고 공략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6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7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3세 이상마 별정 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조금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주를 골랐습니다. 자, 우선 5번마 태산마루인데, 자, 이 마필은 제가 계속 꺾어드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교가 강했기 때문에 꺾어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섣불리 꺾어드릴 수가 없네요. 조교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스포를 하고 나서 계속 마무리를 가볍게 구보를 길게 했어요. 힘을 비축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계속 조교를 강하게 했다면 뭔가 패턴을 좀 바꿔주는 건데 이런 마필들 이근 교수가 어떻게 탔어요? 1300m에서 두 번 다 스타트부터 붙들고 선행을 안 나섰어요. 한 마리를 안쪽에다 두고 이렇게 돌았습니다. 같이 돌았어요. 두 번 다. 그래서 이제 입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계속 갇히거나 이제 그 안쪽에 갇히거나 그러니까 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런 좋은 기회를 못 맞았죠. 못 맞았는데 자, 이번에는 역시 이제 바깥에 토패드 이런 마필이 있습니다만은 선두권에 서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단지 여기서 이제 하만식 기수가 선행을 나선다라고 무리를 해버린다면 이건 얘기가 완전히 틀려져요. 하일런도 있고 토패드도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선다고 무리를 한다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태산마루가 좀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라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음은 10번마 베스트 캡틴입니다. 다
다 좋습니다. 자세도 좋고 근성도 있고 뭐 조교 강도도 좋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이제 더 이제 체중도 불어날 소지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리비어 혈통이기 때문에 장거리까지도 무난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리비어 혈통을 갖고 있는 마필 중에 순발력이 있는 마필은 1군 못 간 마필이 없어요. 다 갔습니다. 뭐 위켄드 글로리라든가 뭐 지금 뭐죠? 44주에 있는 마필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라피드 블리셔 2군 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부산 원정까지 갔다 올 정도로. 아무튼 이 베스트 캡틴도 그런 마필 중에 하나인데 힘이 덜 차 있는 상황에서 조교 강도가 상당히 지금 세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강자를 만났고 부담장 늘어났고 거리 늘었고 직전까지는 어떤 그 단거리에는 이런 것들 나머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덜 차 있더라도 유연성이라든가 근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갖고 뛸 수 있지만 거리가 늘면 힘이 안 차 있는 상황에서 거리가 늘고 부담장이 늘고 상대가 강해졌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 경주에서 제가 워낙 그 생김새가 있고 지금까지 뛴 걸음이라든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꺾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하시라는 얘기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대산보배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기 때문에 결국 문세영 기수까지 왔어요. 근데 이마필드 보면 1400 그 다음에 이제 1300에서 MJ 하트 그러니까 상당히 약했을 때 한번 문정균 기수가 끌고 들어왔는데 마지막 활용 타이밍 14초예요. 그 전에 이제 23초 6을 뛸 때도 보면 문세영 기수가 14초 4.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1200까지는 잘 뛰어요. 어느 편성이든 간에 1200까지는 능력을 보이는데 1300만 딱 들어가면 약간씩 뭔가 부족해요. 결정력이 떨어져요. 근데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함부로 꺾자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이런 마필들을 갖고 이제 싸울 겁니다. 이제 경합을 하는데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릴 마필은 3번마 마이 에너지입니다. 마이 에너지. 자 이 마필은 이제 39조 지금은 은퇴한 최혜식 조교사가 관리하던 마필인데 제가 이 마필은 정말 많이 그 39조 있을 때부터 이렇게 기다렸던 마필이에요.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랬죠. 뭐 뼈다귀가 다 보일 정도라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뭐 체중이 불고 정말 말이 이제 시원시원하게 뛰어다닙니다. 걸음이 좀 느린 게 단점인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편성이 요랬을 때 라스트에서 걸음이 없는 마필들을 만났을 때 딱 어울린다라는 얘기죠. 오늘 지하주기 수가 있으라는 한번 믿어보겠고요. 자, 이제 브라운 테리어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미 작년 11월달, 12월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기 1위였을 때 두 번 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뭐 제가 이 UCC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저희 서울경마 그 예시장에서 행사했을 때 이 마필의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이 단점이 있는 마필들 체구가 작고 좀 앞이 낮은 그 체형을 가졌기 때문에 라스트에 결정력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번에도 컨디션은 좋은데 아치꼬치 하지만 워낙 지금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도 좀 배제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캡틴, 대산보배, 마이 에너지, 태산마루 자, 이 네 마필을 갖고 공략을 하는데 그 중심은 3번 마이 에너지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면서 7경기 마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8경주입니다. 혼합 3군. 별정 경주 12마리 출전해 있고요. 참 장미 언덕이 문제죠. 지난번에 선행을 나섰고 27초 9. 근데 기존에 물론 가능성은 갖고 있어요. 앞말이고 이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긴 하지만 뭐 이 정도의 등치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특별하게 모난 데가 없고요. 근데 단지 지금 장거리를 안 뛰어봤고 상대가 좀 강해졌다는 건데 일단 1번 티지토리아 뭐 뒤에서 올라오고 죄송합니다. 디지털 스크린 그 다음에 티지토리아 더블 샤이닝이 이 경주에서 선행을 나설 것이냐 못 나설 것이냐 이게 관건이죠. 지금 빠른 마필이 하나 보이던데 황금대로 있고요. 인천 쓰나미 장미 언덕 이런 마필들 사이인데 일단 장미 언덕을 좀 넘어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그다음에 이마필이 지금 그 등치 좋습니다. 아직 힘이 안 차 있어가지고요. 이 스포할 때 보면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시원시원하게 쫙쫙 물론 다 좋습니다. 부드럽죠. 또 거기다음에 뭐 자세 좋죠. 뭐 등치도 있죠. 근데 이제 아까도 그 베스트 캡틴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역시 어린 마필들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힘이 덜 차 있어요. 힘이 차면은 자갈 무는 것부터 제갈 무는 것부터 뛰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아주 시원시원 파워감이라 그러죠. 정말 힘있게 뛰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선행이죠. 선행을 나서면 따라가는 것보다 좀 쉽게 뛸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안 들이고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라스트에서 그 힘을 안 들이고 뛴 게 라스트에서 또 폭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거죠. 자, 아무튼 더블 샤이닝의 그런 어떤 선행을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자, 오늘 주인공은 티지토리아입니다. 이마필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이제 그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는 뭐 좀 제가 관계자들이 들을까봐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고, 덩치에 비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말이 뭐라 할까요? 뭔가 좀 어설퍼요. 좀 어설픈데 일단 뭐 오늘은 티지토리아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좋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경주가 뒤에서 오는 마필들이 약해요. 근데 이 티지토리아는 뒤에서 오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경주에서는 티지토리아를 좀 갖고 공략을 하는데, 자, 미스터 리마치도 직전에 마지막에 어떤 그 문세영 기수가 격차를 많이 좁혔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죠. 조금 아쉬웠었고, 자, 이제 장미언덕은 이제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선행을 가느냐 못 가느냐, 더블 샤이닝이 문제지 장미언덕이 문제가 아닌데, 자, 그래서 이제 티지토리아를 축으로 뒤에서 오는 미스터 리마치, 앞에 가는 더블 샤이닝, 이렇게 두 방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경주가 8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9경주입니다. 국내산 3곤 3세 이상마 별정 경주. 이런 경주가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경주입니다. 제가 이제 이 후반부로 가면서 8경주, 9경주, 10경주가 승부처가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이 억순위가 6주 만에 나오는데 지난번에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요? 조교를 하다 말았어요. 그럼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죠. 4월 13일 날 감기 때문에 조교를 안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좀 어떤 다른 질병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감기 갖고 물론 감기를 심하게 하면 막 콧농이라 그러죠. 코에서 막 사람처럼 이렇게 콧물이 질질 흐르는데, 그러면은 뭐 말들도 뭐 사람이랑 마찬가지 피가 흐르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조교한다는 건 좀 그렇죠. 아무튼 이제 조교를 중간에 멈췄다는 거고, 그다음에 골든 임팩트 2주 만에 나오고, 이마필도 보면요 결정력이 없어요. 맨날 뭐 타임은 이제 들쑥날쑥한데 결정력이 없어요. 세면 센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제가 그랬죠. 아우토반 같은 경우 뭐 이런 마필들, 따라다니는 마필들, 3착 4착 3착 4착 오는 마필, 누가 타도 그거밖에 안 뛰는 마필들이고요. 크립토벨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필이 지금 능력인지 부담 중량인지 제가 아직 확실하게 이 마필에 대해서 좀 결과를 못 내놨는데, 자, 56km 달았을 때도 라스트에서 이제 날라왔습니다. 근데 활용 타임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었고요. 자, 직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날라왔는데 활용 타임 57.5예요. 57.5를 달고 14초 1. 그다음에 1800을 뛰었던 신영철 기수가 2승했을 때도 전체적인 기록을 보면 아니고요. 그러니까 딱 지금 1400에서 56km를 달고 가장 좋은 기록을 냈는데,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제 부담 중량입니다. 얘가 지금 440km, 50km가 안 나가는 체형인데 이런 마필들에게 꼭 여기서 걸려요. 지금 57.5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57.5에서 58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450km가 안 넘어가는 체구를 가진 마필들은 딱 한계를 보여요. 그러니까 57, 58. 57하고 58하고 아주 차이가 커요.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고요. 트리플 SL도 마찬가지로 얘는 등치가 크기 때문에
어떤 자기 체형에서 오는 능력이지 뭐 부담진항을 탄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지금 여기 있는 선행마들 창천이나 이런 것들 다 지금 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지만 억순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불안해요. 불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골든 임팩트, 크림토펠인데 천지시나 뭐 선행 나설 수 있나요? 못 나서죠. 창천이 나설 것이고, 솔메이트도 마찬가지고, 이 운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메이커벤인데 체장이 너무 460kg짜리가 체장이 정말 길어요. 거기다 허리가 얇을 수밖에 없어요. 뒷심 없어요. 인기 계속 끌잖아요. 왜 인기 끄냐고요. 여러분들 그 인기에 다 여러분들은 당하시는 겁니다. 이마필, 그러니까 뭐 오늘 그렇다고 해서 이마필이 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능력을 가늠하셔야 되는데, 인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불안한 인기마들이 즐비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좀 자제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현장에서 뭐 컨디션 좋은 말을 찾으시든가요. 자, 둘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10경주입니다. 국내산 2곤 3세 이상 암말 경주. 여의주죠, 여의주. 여의주는 일단 인정을 하고 이제 후착 찾기인데, 자, 이 피렌체가요, 장거리에서도 입상한 경험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랄까, 이마필은 보면 그 착지할 때 보면 자꾸 흔들려요. 근데 이게 거리가 길면 길수록 불리해요. 직전 1400 같은 경우는 힘으로 뛰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활용 타임이 14초 8이에요. 물론 제가 토요일자 인사 말씀을 드렸지만 4월 2일날 3일날 모래 교체를 하고 지금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주로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전에 무거운 주로 해서 14초 8, 거기다가 뭐 이렇게 상대가 풀문 파티, 구만석, 수호찬 막 다 무너지는 마필들이잖아요. 얘도 같이 무너졌는데 걔네들이 더 많이 무너졌던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피렌체가 어떤 인기권에 있는 마필인데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7번 제뉴어리킨입니다. 제뉴어리킨인데 아직도 D가 흔들려요. 이 D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보면은 대부분 저희가 조교할 때 보면 정말 D가 흔들리는데 딱 그러고 나서 질병을 찾아보면 거의 요배통이에요. 아니면 앞쪽에 이제 구절이라든가 착지할 때 흔들리는 마필, 아니면 D가 흔들리는 마필들은 거의 요배통.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단거리에서는 어떻게 통할 수 있지만 거리가 길면 길수록 안 그러냐고요. 사람도 어디가 아프면 조금은 뛸 수 있지만 오래 뛸 수 있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제뉴어리킨이 지금 조금 흔들려도 여기 지금 상대가 너무 약해요. 피렌체는 더 많이 흔들리지. 브루벤드 제트 능력에서 한 수 아래. 당찬 미소 지금 이마필도 보면 워낙 뻣뻣한 몸놀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직전에도 승군전이긴 하지만 꺾어드렸던 이유도 그런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경주는 조교가 가장 잘 돼 있는 마필은 여의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뉴어리킨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뉴어리킨도 아니다. 그럼 선행 가는 마필인데 수호천사, 빅토리 캠프 두 마필이네요. 근데 이 마필들도 지금 견딘다라는 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수호천사는 지금 처음으로 장거리를 뛰는 거고, 빅토리 캠프도 뭐 이미 거의 능력이 나왔고, 역시 이제 제뉴어리킨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4번 여의주와 7번 제뉴어리킨. 제뉴어리킨을 좀 현장에서 컨디션 봐야 되겠죠. 아까 그 어떤 그 요배통에 그런 데미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파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해서 공략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10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2000m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국내산 1군 3세 이상만 별정 경주. 자, 이 경주의 핵심은 스페셜윈입니다. 스페셜윈. 지금 3주 만에 출전하는데 직전에도 인기 3위였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참 그런 게 싫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뛰고 나면 말이 나빴대요. 근데 왜 뛰기 전에는 예상가가 뭐
추천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스페셜 윈이 직전에 말 나쁜 거는 못 느꼈습니다. 못 느꼈는데 이번에는 좀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기본 능력은 제일 세요, 얘가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셜 윈이 이 경주에 키를 쥐고 있어요. 정말 제가 조교에서 본 그 컨디션이 맞다면 좀 한번 빼고 공략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승리의 함성은 천천히 좋아졌죠. 그 다음에 초원여제는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컨디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뛰더라고요. 그 이마필은 직전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물론 부담 전에 올라갔습니다만은 직전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이마필 무시할 수 없어요. 거기다 지금 포레스트 윈드가 58km이기 때문에 이런 58km 얘가 500km 나가는 마필인데 490, 500km 나가는 마필인데 야 58km의 부담 중에 뭐가 필요 있냐? 여러분들 그런 게 단거리에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거리가 100m, 200m만 2000m 되면요. 요게 55.5하고 2.5km 늘어나는 거 확 틀려요. 확 틀립니다. 거기다가 이 포레스트 윈드가 지금 조교 일정이 짧아요. 거기다가 강하게만 했지 길게는 안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포레스트 윈드가 여태까지 패턴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슈퍼리츠 마찬가지고요. 자, 이 태산북두가 있는데 59kg 부담량이에요. 지금 8살짜리인데 직전에 골든 노조 상태가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포레스트 윈드도 위험한 인기마, 슈퍼리치도 위험한 인기마, 이마필 빼고 나니까 승리함성 초원여제가 남고요. 능력으로는 두 마필이 남고 스페셜 윈이 거기에 키를 쥐고 있다는 얘기죠. 스페셜 윈만 컨디션이 아니라면 뭐 한 방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렇게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역시 스페셜 윈이 무서워서 함부로 배팅을 할 수 없다. 일단 스페셜 윈의 컨디션 체크가 돼야 이 경주가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12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10일 일요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역시 뭐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공략해보고 싶은 경주는 있지만 역시 마필의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공략 여부가 달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5월 12일 일요경마 예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